안녕하세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치주과 이동훈입니다. 오늘 저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GBR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또 저를 이어 훌륭한 또 교수님들과 원장님들께서 GBR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루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다음에 GBR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절, 그러니까 전공의 때로 돌아가서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또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전공의 시절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수술을 접하게 됐을 때 재료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절개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절개에 대해서 고려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GBR을 위해서 절개할 때 고려할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세 가지를 저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혈행의 방향, 수술의 범위, 봉합식 판막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징지바의 페노타입, 그러니까 징지바가 두껍고 얇은 거에 대해서의 고려는 수술 전과 후에 항상 하고 있는데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블러드 서플라이를 고려하자면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 그 다음에 버티칼 인시전은 수술을 한정할 수 있는 어떤 특징도 있지만 판막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판막으로 수직 절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근신면에 그리고 후방에는 사선으로 만들어서 혈행 공급을 방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드 크로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처음 절개했던 부분을 반드시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를 해야 될지 아니면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해서 트랜스 무코잘식으로 할지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징지바에 또 다른 인시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은의 두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여기에서는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페리오돈털 2000에 나왔던 한 문헌에서 우리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그 징지바의 무코자의 퀄리티나 퀀티티가 부족하다면 우선적으로 임플란트 식립하기 전에 연조직의 이식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술식에도 적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봐서 제가 오늘 1부와 2부와 3부 쭉 지켜지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고려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환자는 2015년에 30번대 3유닛 브릿지를 이제 제거하게 됐던 환자입니다. 사실은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영업사원분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 수술을 맡겨주셨는데 사실 이 브릿지를 제거했을 때 앞에 있던 35번 부위는 심한 우식으로 포스트도 가능했겠지만 여러 고려를 했을 때 발치를 일단 결정을 했었고요. 후방에 있던 7번도 대합치가 없던 부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우식이 있던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발치하기로 했습니다. 발치를 했을 때 항상 저희가 고려할 것들 중에 하나가 소켓 프리저베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발치화를 했을 때 협측벽이 만약에 심하게 붕괴되어 있다면 그 벽을 우리가 남아있는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증대하는 것까지 모든 그 의미를 파악했을 때 알베올 리치 프리저베이션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차피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면 이 부분의 고리식도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날 특별히 알베올 리치 프리저베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디펙트의 모양이 어땠는지를 발치할 때 파악은 했었고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CT상에서 협측골이 많이 없었던 걸 알 수 있었고 후방에 있는 6번 부분도 많이 골이 없어서 대합치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증대가 필요하겠구나라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5번 부분의 하방에는 하치주신경관이 주행을 하다가 멘탈 포라멘이 나오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식립하거나 아니면 멘탈 포라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발치를 하고 7주가 지났습니다. 염증성 조직이 다 없어지고 상방의 치은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됐기 때문에 얼리 임플란테이션, 그러니까 2달이 되기 전에 조기에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했었던 바대로
절개를 하기 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절개를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러드 서플라이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문헌을 보셨을 거예요. 혈행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혈행은 후방에서 전방으로 그다음 대부분의 혈관은 치조제와 평행하게 주행을 하고 중간에 1, 2mm 정도의 어바스큘라 존이 존재하기 때문에 혈관 문합이 가장 적은 부분인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혈행 공급의 차단을 덜 방해한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인시전의 방향을 이렇게 넓게 미드 크레스탈 쪽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거에 부저 인시전이나 베스티블 인시전을 고려할 때 골 증대를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수처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들이 있었지만 접근도 불편했고 여러 가지 혈행 공급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방향대로 이제 인시전을 가하면 되겠죠. 저는 이 케이스를 제가 그 타산지석의 의미로 제 전공의들하고도 많이 보여주고 다른 뭐 문헌이나 강의에서도 이 사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이 환자분은 제가 레지던트 1년 차 때 그때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그 어떻게 인시전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고리식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케이스인데 심한 치주염으로 6번이 발치가 됐었고 이 임플란트 식립 부위는 동시법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단계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끝에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던 증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먼저 보여드릴 것이 수직절개를 우선 매지알 쪽에 하나 가했고요. 그 다음에 후방에 하나 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초심자로서 수술 부위를 한정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막이 넓어지면 그 범위가 커지고 그만큼 치유도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술 부위를 좁게 하는 것이 환자도 치유도 좀 빠를 것 같고 저 나름대로 초심자로서 수술도 조금 더 작아지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이전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자가골이 또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후방에 또 자가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수직절개를 또 그었었죠. 이렇게 수직절개를 세 번이나 그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직절개 부분에서 또 뒤에서 한 번 더 처음 말씀드렸지만 팔라탈 쪽에 일부러 베벨 인시전을 줘서 분압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들고자 또 그런 시도들이 저로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블러드 서플라이를 다 막았던 거죠. 결국 이 환자는 힘겹게 수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협측 판막이 넓게 형성이 됐었고 후방의 판막은 제가 그었던 수직절개로 인해서 또 차단이 됐고 팔라탈 플랩도 제가 팔라탈에 많이 기울어진 저 인시전 때문에 이렇게 세 군데의 수직절개로 인해서 판막이 3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후방에서 오는 판막은 제가 그었던 수직절개 때문에 한번 차단이 됐을 것이고 팔라탈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저 녹색의 협측 부분의 판막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팔라탈로 많이 치우쳐져 버렸죠. 결국 가장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팔라탈의 협측의 저 녹색 판막은 힘겨운 혈행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치유가 중요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 팔라탈에 치우친 인시전 부분은 저렇게 뭔가 이제 괴사되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치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원했던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환자분은 노출이 됐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생활력이 있는 치아에 유두보존 판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유두보존 판막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치아 주변에 많은 트랜스셉탈 파이버를 차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쪽에 리세션을 막고자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인시를 가했던 이유는 저 생활력 있던 치아의 리세션을 막고자 저렇게 판막했던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수술의 부위를 한정시키기 위한 2가지의 목적, 또 마지막으로는 릴리징 인시를 할 때 좀 더 땡기기 좋게 하려는 저런 목적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수술을 끝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심면에 있는 디펙트의 모양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고올 이식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가했던 수직절개 3개 모두가 실제로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3개의 수직절개를 버티컬 인시전의 면목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 절개는 최소한으로 하고 하더라도 한두 개 치아를 포함한 근심면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후방에 오블리크하게 사선 형태로 해서 후방으로 오는 그 혈행 공급을 덜 막자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 절개를 최소로 하는 이유는 혈행 공급 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감장 절개를 시작할 수 있는 메지알 쪽에서 최소한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두보전 판막은 치아를 보호하는 트랜세탈 파이브를 보호하는 측면은 있지만 디펙트 양상이 애매할 때 그냥 고리식을 좀 더 해야 될 때는 오히려 치아 한두 개를 포함시키는 것이 넓은 시각에서 디펙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개 치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수술했던 경우인데요. 비슷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나를 심고 비슷한 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능력이 달랐습니다. 위쪽은 제가 디펙트 모양을 확실히 볼 수가 있었고 아래쪽은 유두보존 판막을 통해서 수술을 힘들게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제가 그 아래 문헌에서 한 문장을 인용한 건데요. 긴 인시정은 짧은 것만큼이 다 빨리 치유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가 넓은 판막을 만들어서 혈행 공급을 원활하게 만든다면 수직 절개 개수를 줄이고 베이스를 넓은 판막을 만든다면 치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케이스로 돌아와 보면요. 설측에 있는 평행하게 주행하는 저 혈행 공급과 그 다음에 협측의 저 혈행 공급을 고려했을 때 미드 크레스탈 쪽에 인시전을 가하고 인시전을 넓게 그리고 여기에 있던 디펙트가 어떻게 될지 CT로 분명히 봤었지만 우리가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고리식제를 적용할 때 그러고 나서 1, 2mm 이상의 변연부를 확보를 하자면 치아 한두 개 정도를 확보해서 고려를 하자. 그래서 수직 절개는 최소한으로 하고 넓게 판막을 만든 다음에 오블리크하게 뒤에서 오는 혈행 공급을 막지 않으려고 이렇게 인시전을 넓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구글에서 어느 멋진 외과 의사의 손을 제가 캡처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는 그 블레이드를 펜형 파지법으로 지고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소수술을 하다 보니까 구강내 소수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큐렛을 잡아보시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모디파이드 펜 그립은 상당히 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으로 레스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왼쪽 사진은 그냥 펜 그립으로 잡은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레스트를 주고 중지를 기구 위에다 얹은 겁니다. 모디파이드 펜 그립을 한 거죠. 이런 인시전을 해야지 미끌리지가 않습니다. 이 손가락이 여기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실습을 할 때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찍었던 사진인데요. 모델에서 저렇게 보시면 저 손가락이 중지가 이렇게 레스트를 걸치고는 있지만 뻔하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면서 나머지 손가락을 레스트를 주고 중지를 기구에 얹음으로써 좀 더 펌하게 줄 수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작은 실수, 그 다음에 미끌리지 않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수술을 하기 전에 진단을 하고 수술하고 나면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블레이드가 이제 각각의 블레이드에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전공의 선생님이 원하지 않던 인시전, 그 다음에 설측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인시전을 가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각각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또 다른데 그렇게 미끌리지 않은 그런 모디파이드 펜 그립을 이용해서 절개를 하고 12번 블레이드가 적용된 것처럼 이렇게 치아를 둘러싸는 서큘러 인시전은 15번 블레이드가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은 12번 블레이드를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5, 6번 부분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15번 블레이드를 절개를 가하다 보면 마지막에 치아가 인접한 부분은 여기에 15번 블레이드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약간은 뜯어내는 그런 어려운 판막을 절개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12번 블레이드를 적용을 해서 치아 옆에 끝까지 이렇게 주어진다면 깨끗한 인시전을 할 수가 있겠죠. 절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막을 열고 베이스를 넓게 연 다음에 근심면에 한두 개를 포함시키고
뒤쪽은 혈행 공급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협측 판막을 넓게 만들어주는 인션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에서 인션을 가한 상태입니다. 인션을 가하고 나면 디펙트 모양을 어떻게 편안하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링구얼 쪽에도 제가 이걸 또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설측 판막을 선생님들이 좀 적게 여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협측으로 또 기울여진 임플란테이션을 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설측 판막을 꼭 열어보시라고 하는데요. 팔라탈, 상악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악과 하악에서 또 다른 점들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펙트 양상을 보고요. 이 술식에서는 제가 대합치질 방향을 고려했을 때 설측과 협측 모두 고릅수가 있었던 거를 봤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트라 알베올라 디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설측과 협측의 판막을 에세키트를 이용해서 분리시키고 스플리팅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스플리팅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밑에 멘탈 포라멘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울여서 심고요. 이 부분도 제가 원했던 부분에 식립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디펙트의 모양대로 임플란트를 제가 원했던 부분에 심게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제 다음에 이 술식에서는 절개까지 해서 임플란트까지 심었는데 그 다음은 내가 프라이머리 운드 크로저를 해야 될지 아니면 힐링 어버터먼트를 체결할지 여기가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운드 크로저를 할 때 우리는 슈처를 가지고 봉합임을 가지고 슈처하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힘이 없이 봉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릴리징 이시전과 팔라탈에서는 시닝, 링골에서는 디태치먼트를 시켜서 판막의 힘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뭐 전공의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핸즈온 코스에서 이렇게 피그조 서저리 실습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의 어떤 그런 릴리징 이시전을 쉽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습을 위해서 근신면과 원신면의 수직절개 하나씩은 좋습니다. 무코징지발 라인을 지나는 수직절개는 판막을 디태치할 수 있고 판막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수직절개가 가함으로써 10%에서 20% 정도의 판막의 어드밴스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GBR을 좀 더 해야 됐을 때, 하게 됐을 때 이걸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협측 판막이 좀 더 어드밴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릴리징 이시전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느낌은 협측 판막에 붙어있는 이 골막을 15번 아주 새로운 블레이드를 가지고 한 번에 쭉 구워서 협측 판막을 2등분 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면요. 여기에서 15번 블레이드를 적용을 할 때 근신면에 있던 수직절개의 가장 그 아래쪽 부분을 저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번 긋는 것이 아니라 협측 판막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15번 블레이드를 넓게 골벽, 그러니까 골의 방향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이션을 가하면 판막을 꼭 2등분 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장시키는 게 우리가 협측 부분의 릴리징 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여기 골에 있는 부분에서 골막을 분리시키는 건데 오히려 이거는 반대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션을 가해서 열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멘탈 포라민이 가까이 있을 때가 힘들 수가 있는데 멘탈 포라민 있을 때는 요 도의 그림처럼 U 쉐입으로 이션을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멘탈 포라민이 근처에 있을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보여야지만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둔한 기구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다음에 멘탈 포라민이 보여지는 곳을 확인을 하고 릴리징 이션을 가하실 때는 슈퍼피셜하게 이렇게 U 쉐입으로 해야지만 협측 판막을 거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15번 블레이드를 아주 새 걸로 교체하신 다음에 핀셋으로 펌하게 협측 판막을 잡고 멘탈 포라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15번 블레이드로 협측에 있는 저 판막이 2등분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늘어뜨리시는 거죠. 한 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링구얼 플랩은요, 상당히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마일로하이드 머슬
어태치먼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디태치한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또 테크니컬 노트들이 있지만 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날 고리식 부분을 협측 판막을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베스티블이 또 얕아지는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설치게 있는 판막을 그냥 15번 블레이드를 반대쪽으로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지나가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방금 도에서 보신 것처럼 마일러 헤드 어태치먼트가 느껴져요.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그걸 손가락으로 한번 넣으심으로 인해서 그게 디태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넣은 걸로만 인해서도 이렇게 설적 판막을 늘어뜨릴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텐션 프리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멤브레인을 먼저 넣고 고리식제를 넣고 고정한 다음에 쉽게 텐션 프리 슈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상악에서는 또 다릅니다. 상악에서는 팔라탈 프랩이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고려가 필요한데요. 저기처럼 이렇게 두꺼운 판막에 판막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블레이드를 가지고 설치게 있는 부분을 우리가 크라운 랜싱 할 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저렇게 시닝을 하는 느낌을 가지고 저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까 봐 제가 잠깐 도예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판막을 제끼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고 고리식을 넣고 차단막을 넣게 되면 두껍게 닫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식제를 하기 전에 여기 부분을 먼저 시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막을 움직이지 않는 그 팔라탈 판막을 만들어 놓고 멤브레인을 고정한 다음에 협측은 릴리징 인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차단막을 넣고 고리식제를 넣은 다음에 하시면 조금 더 판막의 봉합이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컷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무코징지발 정션 라인을 지나실 때 판막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15번 블레이드로 저기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당겨지지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15번 블레이드로 무코징지발 정션을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판막이 이제 좀 더 루즈한 커넥티브 티슈가 이제 끊어지면서 판막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쉽게 당겨지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컷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이제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를 이루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또 이런 수술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랜스 무코잘 지비아를 하실 경우에는 고리식제랑 차단막 그다음에 치유지제주를 동시에 체결을 하고 이렇게 슈처를 합니다. 슈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슬링 슈처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때는 저희가 또 한 가지 절개를 하나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머리 운드 클로저가 아니라 임플란트 위에 힐링 어버트먼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슈처를 가지고 이렇게 꼬매시다 보면 우리가 아주 그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판막의 두께에 따라 조금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런 팔라치 인시전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힐링 어버트 주변으로 협측의 판막이나 설측의 판막을 이용해서 돌려서 그 데드 스페이스를 줄이시는 거죠. 그래서 봉합한 다음에 판막의 위치를 고려해서 인시전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한다면 우리가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긴장을 줄일 수도 있을 거고 시닝할 수도 있을 거고 디태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컷백을 이용할 수도 있고 팔라치를 이용해서든 어쨌든 그 판막이 힘없이 꼬매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 그런 수술일 것 같은데 제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대부분 후방에 임플란트가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혈행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수직 절개를 그냥 이렇게 밑으로 긋다 보면 이 판막의 공급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신면의 판막 수직 절개를 하나를 주고 그다음 후방은 이렇게 임플란트는 아주 위크한 그 치주인데 치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디태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인시전을 가하고 유두보존 판막을 하고 최대한 후방으로 오블리크하게 해서 이 협측 판막의 공급을 혈행 공급을
불리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판막이 베이스가 넓게 되고 협조 판막의 치유가 좋게 됩니다. 임플란트 심게 되고 작은 마이너한 임플란트 주변에 고리식을 한 다음에 꼬매게 되죠. 여기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팔라치 인시전을 해서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가 2주 정도 있다가 스티치 아웃 때 깨끗하게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전공의 선생님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를 잘 보시면 적절하지 못한 수직 절개는 이 협측의 판막의 공급, 혈액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불리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견해에서 좀 더 한 번씩 결론을 내보면요. 혈액 공급을 고려해서 치조정 절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수직 절개는 치아를 한두 개 정도를 포함해서 최소한으로 하되 후방을 비스듬히 그리고 1회법이냐 2회법이냐에 따라서 감장절개나 팔라치 인시전 같은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로 하는 방법들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판막의 크기가 절대로 수술의 결과를 결정하거나 지연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단이 넓은 판막으로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절개를 고려한 GBR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